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연초에 이제 기관들이 자금 집행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돈이 될 만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번 주에 회사채를 저희가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초가 됐습니다. 연초가 됐으니까 기관들이 어디에다 투자를 해서 수익을 좀 잘 올려볼까 여기저기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이번 주에 또 연초 들어서 회사채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작년 한 해도 회사채가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채권개미들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았는데 올 들어서도 이 회사채의 열기가 좀 이어지는 분위기긴 해요. 네네. 지금 기업들 회사채 발행 위해서 수요 예측을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시작을 했는데 그쵸. 했다 하면 조단위 자금을 올리고 예. 있거든요. 올해 처음 수요 예측을 한 기업이 포스코인데 네. 지난 6일에 했어요. 그쵸. 근데 이제 5천억 원 정도 발행을 하겠다 하고 이제 수요 예측을 했는데 3조 원이 넘게 몰렸고요. 3조, 예. LG 유플러스 발행에도 3천억 모집이었는데 3조 원 이상 들어갔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사실 이런 증권체들은 작년에 별로 인기가 없었던 그렇죠. 채권들이었는데 몇 천억 발행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수요 예측을 했는데 2조 원 이상씩 다 몰렸고요. 어제 수요 예측을 한 종목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였는데 그쵸. 여기에도 1조 9천억 원 정도가 들어와서 이제 조 단위가 안 들어오면 이상할 정도로 그러게요.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네. 자, 이렇게 회사채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식시장이 약간 주식시장이 올라가긴 하지만 이 돈들이 다 회사채 쪽에 가끔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자, 그러면 올해 초에 이제 회사채 수요 예측 이번 주에 또 특히 슈퍼위크라고 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네, 맞아요. 회사채 자금 조달하고 수요 예측하잖아요.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아니 일단은 이제 아까 제가 규모 좀 볼까요? 그렇죠. 네. 이제 종목별로 조 단위가 몰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네. 총 얼마가 몰렸는지 지금 네, 규모 좀 이제 올해 보겠습니다. 시작한 지 한 보름이 아직 안 됐는데 올 들어서 어제까지 그러니까 13일까지 보면 영업일로 따져보면 8일밖에 안 돼요. 그쵸. 그리고 이제 첫 수요 예측이 6일 포스코였으니까 사실상 포스코부터 시작해서 6일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회사채 발행을 위해서 수요 예측을 실시한 기업이 12곳이에요. 네, 그 12곳의 수요 예측이 몰린 돈이 무려 19조 3,210억 원입니다. 이게 작년 같은 기간에 수요 예측을 한 기업이 12곳으로 똑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그러게요. 한 13조 원 정도 몰렸는데 올해는 이제 19조 원이 넘게 몰렸으니까 액수 차이가 크네요. 한 48% 정도 증가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초 효과가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을 포함해서 이 회사채 쪽에 올해 여기에서 좀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19조 정도의 금액이 일단은 수요 예측에 예측이죠. 네. 몰린 돈인 거죠? 이게 그렇죠. 실제로 아직 발행 금액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사채 발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네, 이게 같은데 어려워서 좀 이해를 하시기 그렇죠. 어려운 분들도 우리 계신 이제 것 같아요. IPO 생각하면 똑같아요. IPO 네네. 할 때 이제 공모주 청약을 하잖아요. 네네. 공모주 청약에 예를 들어 몇 조가 몰렸다 이럴 때 그 몇 조가 다 발행되는 건 아니고 이제 유상자 그러니까 그 신주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규모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이제 청약을 해서 경쟁률에 따라서 이제 그쵸. 받는 구조잖아요. 그쵸. 회사채도 좀 비슷하긴 한데 일단은 이제 회사채를 공모로 발행할 때는 만기별로 예를 들어 3년물 얼마어치, 5년물 얼마어치 약간 이런 식으로 만기별로 얼마를 발행할지를 정하고 그 만기별로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이제 실시를 해요. 기간별로. 사실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공모가를 결정하는 과정이 있지만 이 회사채는 조금 다른 게 네. 기업들이 이제 회사채를 발행할 때 민평금리 우리가 그냥 민간 채권 평가사들이 요 신용 등급의 기업이라면 회사채라면 금리가 대충 어느 정도다라고 정도다. 이제 평가하는 금리가 있는데 이 평가한 금리를 이제 평균한 금리 보통 한 3개, 4개의 이제 민간 채권 평가사의 금리를 평균한 수치 그걸 이제 민평금리라고 하는데 네. 그 등급의 민평금리를 중심으로 플러스 30bp, 마이너스 30bp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 위아래로. 레인지를 주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0bp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범위 안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리대에 이제 수요 예측을 넣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제 IPO랑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회사채 발행하는 기업의 신용도가 낮거나 리스크가 있다면 대부분은 이제 높은 금리대에서 이제 수요 예측을 넣을 거고, 그쵸. 인기가 많은 회사채 그리고 이건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우량한 들면 기업은. 낮은 금리에서 수요 예측을 넣을 텐데. 목표액만큼 수요 예측이 안 들어서 미매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주관사가 떠안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주관사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이제
금리대별로 수요책을 받아서 낮은 금리를 발행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유리하니까 그쵸. 낮은 금리 때부터 채워갑니다. 그래서 목표한 금액이 차면 그 금리 때까지 이제 그 나눠서 발행하는 거라서 이게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받는 금리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만약에 이제 요즘 같은 호황이라면 제시한 금리의 하단부터 많이 그쵸, 채워지겠죠. 밑에부터 채워지겠죠. 그렇죠. 그럼 기업들은 이제 발행하는 금리의 평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고 사실 이렇게 수요예측이 끝나면 이 결과를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요? 이제 보통 어떤 기관이 어떤 금리대에 얼마를 입찰했는지 그 표가 돌아다녀요. 시장에. 그래요? 네. 그래서 대충 이제 시장에서. 어느 기관들이 되게 요새 회사채를 많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담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죠. 아, 그렇네요. 네. 그런 거에 따라서 또 그런 기업들의 현 상황도 저희가 한번 그럼 그렇죠. 바로미터가 될 수도 그렇죠. 있는 상황이겠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올해 초에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 몰렸으니까 요즘에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좀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회사채 발행했잖아요.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행 금리가 좀 낮아졌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평금리 대비 발행금리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됐느냐에 따라서 이 민평금리를 상회하면 우리가 오버 발행이라고 하고 하회하면 언더 발행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뭐 죄다 거의 대부분 언더 발행입니다. 네. 근데 그 민평금리 대비 발행금리를 봤더니 평균 12.11bp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언더 발행을 대부분 그러게요. 했던 거죠. 근데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는 1.13bp 낮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작년보다 차이가 올해 크네요. 훨씬 수요가 많다 보니 이제 발행금리가 낮아진 건데 뭐 회사채 투자 심리를 우리가 좀 이제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크레딧 스프레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반기 국고채 금리에 비해서 회사채 금리가 얼마나 높은지를 좀 보는 수치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채권은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 금리가 낮아진다고 떨어진다고 하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그러니까 약간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고채는 이제 정부가 발행하는 거니까 리스크가 가장 낮은 안정적인 안전한 거죠. 자산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채권 종류 중에 금리가 가장 낮기 네네.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고채 금리에 비해서 회사채가 얼마나 금리가 높은지를 보면 이제 회사채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알 수가 있는데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금리가 낮게 되는 거고 이제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부도 확률이 높으니까 그거를 그 리스크를 테이킹 하는 데에 그렇죠. 대한 이제 보상으로 금리를 높게 줄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의 차를 보니까 어제 오후 기준으로 보면 AA- 등급 기준으로 회사채 3년물 금리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차이가 46bp 정도였었어요. 46bp.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게 63.4bp 정도였으니까 이제 많이 좁혀진 거죠. 그렇네요. 그만큼 회사채에 대한 투자 수요가 좀 높아서 회사채 금리가 국고채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좀 내려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대적인 금액으로 봐도 그렇고 발행 금리의 수준을 봐도 그렇고 국고채와의 이 차이만 봐도 올해 이제 지금 연초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회사채에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회사채가 왜 이렇게 뜨거운지도 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주식시장도 그렇고 뭐 전국도 불안하고 이래서 뭐 안정적인 걸 찾는 건지 그 원인은 뭘까요? 다 이제 녹아 있을 복합적인가요? 텐데 사실 우리가 증시에서도 그렇고 이제 1월 효과라는 말 있잖아요. 네네. 뭐 증시에서 1월 효과는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통 1월에 많이 오르더라라는 것 때문에 이제 1월 효과라는 말 혹은 이제 연초 효과라는 말이 생긴 건데 사실 증시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찾고 있는 게 뭐 절세 때문에 12월에 매도해서 이제 만약에 손실난 주식이 있으면 이제 뭐 차이 뭐 손실 난 거 플러스 난 거 이렇게 퉁치는 네네, 그렇죠. 이렇게 퉁치다는 표현이 상쇄하는 거죠. 네. 방송에서 적당하지 않지만 그런 의도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매도했다가 연초에 재매수하는 이제 수요가 있을 거고 연말에 이제 상여분을 받았으면 그 상여분 가지고 이제 1월에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그쵸. 뭐 올해 기업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라는 이제 긍정적인 전망 새 이런 전략을 것도 새로 짜는 걸 수도 있고. 작용할 수도 있을 거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기관 투자자나 이제 연기금들이 해가 바뀌면 이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담는 그쵸. 그런 수요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이제 1월에 집중이 되면서 1월 효과라는 게 생기는 건데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채권도 1월 근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채권 사실 이제 뭐 채권 개미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네. 여전히 이게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자가 비중이 뭐 높잖아요. 대부분이죠. 연말 되면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뭐 11월 말, 12월 초,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대부분 이제 한 해 운용을 정리를 하고 북클로징을 하는데 그 내년 운용, 그러니까 그 해가 바뀌면서 이제 연초에 이 포트폴리오에 이제 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투자금을 집행을 하면서 회사채를 담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게 이제 연초 효과라는 건데 올해의 연초 효과가 역대급으로 강한 이유가 네네. 일단은 이제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있잖아요. 사실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면 회사채 금리도 떨어질 테니 지금 회사채 수요예측 할 때 들어가서 담아두자 뭐 이런 수요가 좀 있을 거고 또
이게 사실은 이제 하늘이 사실 16일에 올해 첫 금통위를 열 예정이긴 한데 시장에서는 1월에 금리를 내릴 거다. 동결할 거다라는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해요. 그렇죠. 이날을 점치는 쪽에서는 이제 경기가 워낙 안 좋다는 점을 좀 들고 있고 동결을 예상하는 쪽에서는 지금이 너무 환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환율은 더 올라갈 텐데 올라갈 수도 원화 가치가 있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그리고 작년 10월, 11월 두 번 연속 이제 금리를 인하했는데 1월까지 세 번 연속 금리를 인하한다고? 그건 좀 힘들 텐데 약간 이런 시기에 이제 논리를 대고 있긴 하지만 워낙 지금 탄핵 정국의 소비 얼어붙고 자영업자들 아우성이고 이러니까 경기 부양 위해서라도 금리를 세 번 연속 인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전망이 좀 무게가 실리니까 이제 회사채 수요에 좀 적극 들어가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제 사실 비상계엄 선언 이후에 탄핵 정국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올라갔고 이게 리스크로 작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자산 중에 생각해 보니까 채권이 안전자산인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채권을 좀 담자라는 이제 수요가 좀 작용한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역대급 연초 효과로 네. 나타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뭐 1월 효과라는 것도 회사채 시장에서도 원래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게 조금 더 가중된 것만 정치적인 불안정성도 있고 또 이번에 1월 이번 주에 열리죠, 금통위에 열리 이번 금통위에서 또 금리 인하할 거라는 베팅을 하는 그런 투자의 주체들도 있는 거고 이런 게 몰리면서 지금 회사채 시장이 많이 뜨거워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쨌든 회사채 시장이 막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기업들도 우리도 회사채 좀 발행해서 자금 좀 모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계획하는 그렇죠. 기업들이 있나요? 일단 이제 연말 그러니까 탄핵 정국으로 들어서면서 좀 뭐 리스크가 좀 높을 것 같으니까 네. 일단 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초반에는 좀 강했었어요. 네네. 근데 올해 첫 테이프를 끄는 포스코에 3조 넘게 워낙 몰리니까 좋았으니까. 좀 서둘러 볼까 뭐 이런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이 좀 땐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달 회사채 발행 예정 건수가 한 35건 정도가 되거든요. 이 수요 측 날짜를 잡는 건 아마 이제 월말로 가면서 좀 늘어나긴 할 텐데 네네. 뭐 지금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졌자 이런 분위기가 조금 네. 더 조성이 되고 있는 데다가 올해 1분기에 회사채 만기되는 물량이 24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1분기만 놓고 봤을 때 이게 역대 최대 금액이거든요. 네네. 2분기로 가면 뭐 19조, 3분기로 가면 이제 15조, 4분기로 가면 8.8조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줄어드는데 이렇게 이제 만기가 1분기에 몰리니까 이 만기되는 회사채를 차환하기, 그러니까 상환하기 위한 우리가 이제 차환 수요라고 네네. 하는데 이런 차환 발행들이 좀 있을 거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달에 그 회사채 발행 일정을 잡아놓은 기업들 중에서도 네. 뭐 신세계라든가 뭐 현대제철 그리고 예스코홀딩스나 롯데렌탈 이런 데들이 좀 이제 차환 수요들이 좀 있는 데들이거든요. 이런 데들 지금 수요 예측 다 날짜 잡아놓은 곳들이고 현대제철하고 신세계는 오늘 수요 예측을 진행합니다. 아마 결과를 좀 봐야 될 텐데 그러게요. 뭐 이 두 기업에도 지금 신세계, 현대제철 둘 다 AA급이라서 아마 수요 예측 수요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 이제 대여급들, 큰 기업들도 회사채 발행, 뭐 LG화학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이러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연초에는 뭐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았고, 포스코를 필두로 해서 테이프를 끊으면서 우량 기업들이 많이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비우량채 쪽도 이제 조금 슬슬 이제 같이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우량채 쪽에서는 어떤 일정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용등급 싱글 A 이하면 보통 이제 비우량채로 비우량, 보는 예. 그 이상을 이제 우량채로 우량채, 보는데 네. 1월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지금 일정 잡아놓은 것 중에 A 플러스 등급인 곳들이 이제 SK 인천 석유화학이라든가 뭐 한솔 케미칼, 하나에너지 이런 데들이 있고요. A 마이너스급에서는 대한항공이 예정되어 있고 트리플 B 플러스에서는 HL, D&I 한라 그리고 트리플 B급에서는 두산 뭐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예년에 보면 1월에는 보통 AA급 이상의 우량채들이 수요 예측에 나서서 이제 네네. 회사채 시장에 자금을 좀 쓸어 모으고 이후에 이제 연초 효과가 사실 1월까지만 진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후로도 이제 지속이 되면 그때 이제 2월 정도부터 A급 이하의 비우량채가 좀 하나둘씩 등장을 하는데 작년에도 보면 1월 회사채 수요 예측한 곳 중에 그 BBB급은 SLL 중앙 요거 네네.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연초 효과가 워낙 강하니까 그러게요. 맞네요.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일단은 이제 이럴 때 빨리 들어가서. 네, 빨리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자 뭐 이런 분위기라서 올해 A급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한 곳이 오일허브 코리아 여수거든요. 여기 A 플러스 등급을 갖고 있는 곳인데 3년 만기 600억 원 모집을 했는데 4,950억 원이 몰렸으니까 한 8배 정도 주문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증권재 건설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네. 작년에 워낙 이제 부동산 PF 우려가 좀 심해서 네, 그쵸. 이 부동산 PF와 이제 연계되어 연관된 있는 것들은 좀, 그 업종들이 이제 증권 건설이었는데 이런 데들 사실 좀 작년에 뭐 회사채 발행하기가 쉽진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연초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서고 있어요. 뭐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은 그러니까요. 이미 이제 뭐 조단위 뭐 자금을 끌어모으면서 성공을 성공했죠. 했고 네. 다른 이제 증권사들도 이제 조금씩 나설 것 같고요. 건설 관련주 중에서는 뭐 HLDNI 한라라든가 KCC 글라스 이런 데들이 수요 예측을 예정하고 있어서 이런 데들 이제 결과를 좀 보기는 해야겠지만 네네. 그래도 작년처럼 막 이렇게 미매각을 기록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비우량채 쪽에서도 속도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또 이게 어쨌든 요즘에 우리 시장이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제, 뭐 금융 쪽에서 워낙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또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업들도 지금 빨리 회사채 지금 물 들어올 때 빨리빨리 하자라고 하고 있을 텐데 이 연초 효과가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전망. 사실 이제 연초 효과가 1월부터 시작해서 몇 월까지 갈지는 이제 그 정확하게는 해마다 알 수는 없죠. 다르긴 한데 작년에는 좀 5월까지 뚜렷하게 연초 효과가 아, 나타났고 그래요? 그 이후로도 작년에 보면 내내 회사 시장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도 사실 회사채에 대한 투자 관심은 뭐 기관 투자자나 뭐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지켜봐야 될 점이 뭐냐면 자산이 특정 자산이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쵸. 중간에 네, 쉬어가기도 그쵸. 하고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뭐 이러는데 지금 3월 중순 이후에는 그러니까 연초에 사실 채권 펀드로 자금도 좀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3월 중순 이후로는 이제 분기 말 채권 자금 유출 이제 이런 상황이 좀 생길 수도 있고 연초에 회사채가 워낙 강했다 그러면 네. 중간에 뭐 차익 실현하는 수요라든가 좀 이제 그쵸. 쉬어가는 수요들이 좀 있기 때문에 3월 중순 이후에 잠깐 약세로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들이 좀 애널리스트들이 내놓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하를 하기 네네.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금리는 앞서서 미리 많이 내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상당수 연극임이라든가 이제 공제회들은 올해 회사채가 작년만큼 강할 수 있을까? 이런데 이제 좀 퀘스천 마크를 좀 제시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올해 회사채 투자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니? 약간 이런 얘기도 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거는 사실은 모든 투자가 그렇겠지만 이 지표들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투자를 해서 지표들이 움직여서 정점 찍기 전에 파는 게 그쵸. 가장 이제 베스트인 건데 지금 연기금이나 공제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면 아 이분들은 이제 조금 고점을 예상하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이 좀 그런 거 드니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좀 이런 거예요. 우량채는 2% 후반에서 3% 초반 금리 수준인데 굳이 그 금리를 받기 위해서 회사채에 투자 유인이 있나? 그러니까 그쵸. 이런 얘기들을 또 좀 하시더라고요. 시장, 주시장이나 이런 쪽이 좋아지면 또 눈이 돌아갈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회사채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제 업종별로 그리고 이제 비우량채 그리고 우량채 간에 이제 양극화가 좀 진행될 거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트럼프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역량에 따라서 업종별 양극화가 진행이 될 수밖에 그쵸. 없고 그렇다면 그 업종에 따라서 회사채도 좀 갈리지 않겠냐. 뭐 그리고 우량채, 비우량채의 양극화는 진짜 물이 막 들어오고 이럴 때 아니면 늘 이제 좀 그쵸? 차별화가 네. 됐거든요. 근데 올해도 사실 비우량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들은 조금 봐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회사채가 계속 이제 쭉 강세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이럴 때 조금 리스크가 있는 비우량채 이런 것들보다는 좀 우량채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상황을 자세하게 취재해서 알려주셨는데 뭐 워낙 전국도 불안정하고 우리나라 경제 올해 안 좋다는 이야기들을 작년에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뭐 선제적으로 회사채나 안정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기관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금리 인하 사이클이나 뭐 트럼프 정권 들어서는 거 이런 거와 맞물리면서 이제 회사채도 약간은 고점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한번 시청자분들도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정보들 좀 알려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회사채 이야기 요즘 뜨거운 또 이번 주 슈퍼위크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권선현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채권 투자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